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빠구 정배우의 정배우입니다. 며칠 전 푸들정이라는 BJ가 홍이라는 BJ를 성추행으로 고소한 게 연일 이슈가 되고 있죠. 둘 다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사건은 23일에 터졌는데 26일인 오늘까지 글 쓰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23일 저녁에 술먹방을 하고 방종을 했는데 그 뒤에 몸을 만지고 성추행이 있었다고 주장을 하네요. 여자 BJ의 폭로글 같이 보시죠. B군이 A양에게 고생했다며 피곤할 테니 안방에서 잠깐 쉬다 가라고 해서 안방에 갔다고 합니다. A양이 안방에 가서 쉬려고 살짝 누워있었는데 갑자기 B군이 A양을 끌어안더니 엉덩이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강압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이 글을 매니저가 대신 써줬다고 합니다. A양은 아니야 이러면서 밀쳐냈는데도 너가 너무 좋다 정말 하고 싶다 이런 말들을 하며 계속 만졌다고 합니다. 이런 상태로 있다가 B군이 화장실을 갔다 온다고 했답니다. B군이 화장실 간 사이 A양은 집에 가기 위해 B군이 준 방송용 옷에서 대전에서 입고 온 옷으로 얼른 갈아입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옷을 미처 갈아입기 전 B군이 화장실에서 나왔고 안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 A양의 어깨를 밀어 눕혔다고 합니다. 눕히고 옷의 어깨끈을 자꾸 내리려고 해서 A양은 옷이 내려가지 않기 위해 계속 붙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A양은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화장실 좀 일하며 화장실에 가서 1분가량 있다가 나와서 B군 몰래 거실에 있던 겉옷과 가방을 챙기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나가려고 하는데 B군이 불러서 A양은 가려고 라고 말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나가는 도중에 B군이 평소에 방송에서 장난식으로 하는 말투로 가 그래 가 이런 식으로 말해서 바로 신발 신고 건물 밖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뛰어가는데 20초 30초 정도 뒤에 계단 위에서 B군이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따라서 쫓아왔다 뭐 이런 말이겠죠. A양은 계속 뛰어서 택시가 있는 곳까지 가서 택시를 탄 다음에 서울에 있는 아는 지인 C군의 주소로 가달라고 했습니다. 그 C군은 어떤 남자 BJ입니다. 그 지인 C군이 계신 곳에 도착한 뒤에 그분 방송에 잠깐 출연하였고 그 후 저랑 지인 C군이랑 연락을 하였고 A양을 택시에 태워서 대전까지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요약하자면 성추행이 있었고 나와서 어떤 남자 BJ의 방송에 잠깐 출연해서 뭐 생일 파티 이런 거를 잠깐 참여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 뭐 집에 왔다 이런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둘로 나뉘는 상황입니다. 남캠을 옹호하는 쪽은 23일 방송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있고 침대에서 누워가지고 서로 만지고 키스해놓고 무슨 이제 와서 성추행 고소냐, 심지어 방송할 때 여자가 먼저 키스도 하고 들이댔다. 누님 딱 하나만 묻겠습니다. 합방 후 땡땡 생파엔 왜 간 겁니까? 궁금합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이고 이처럼 성추행 피해당했다는 사람이 갑자기 웬 생일 파티냐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의견이고, 반대 의견으로 역캠을 옹호하는 쪽은 푸들정님 정말 궁금해서 그런데 방송에서 스킨십은 왜 하신 거예요? 라는 질문에 무슨 논리야? 마음이 있다고 해서 그걸 억지로 해야 하나? 아니 방송은 방송으로 봐야지. 영화 찍는데도 처벌당한 사람도 있는데 이처럼 방방바 해라. 혹은 키스까지만 오케이 했지 누가 엉덩이 가슴 만지는 걸 허락했냐? 몸 만지는 거는 허락 안 했으니 강제추행 맞다 라는 의견으로 나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체크해봐야 될 건 실제로 몸을 만진 사실이 있냐 없냐겠죠. 카톡으로 푸들정님이 여러가지 질문을 하면서 사과를 요구합니다. 너랑 나랑 방송 끝나고 스킨십이 있었잖아. 너랑 나랑 같이 호감이 있어서 스킨십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너랑 나랑 달랐던 것 같네. 강압적으로 느꼈다면 사과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동의가 있었건 없었건 만진 건 사실인 것 같네요. 재판 가면 이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네요. 같이 누워있다가 너가 거부하는 것 같아서 나는 씻으러 갔잖아. 그랬다가 너도 옷 갈아입고 거실에 있다가 나간 거고 씻으러 나갔다 와서 또 똑같이 그랬어. 그리고 막 오빠 것도 만지게 했고 자꾸 내 옷 벗기려는 게 심해져서 내가 잠깐만 계속 이러면서 화장실 간다 그러고 이렇게 입장 차이가 나고 있네요. 남자의 입장은 서로 좋아서 한 거 아니냐, 중간에 거부했던 건 기억난다, 그래도 거부했을 때 멈추고 안 만졌다라는 주장이고, 여자의 입장은 거부한 뒤에도 자기를 만지고 남자 것도 만지게 했다 라는 주장으로 갈리는데 상황이 여기서 더 심각해집니다. 조서 쓰고 왔습니다. 오늘 경찰서 가서 조서 쓰고 바로 성폭력 센터로 이동해서 방송에서 한 스킨십 이외에 부분에 대한 증거 채취해서 국가수에 넘기고 왔습니다. 국가수는 왜 가셨지? 지문 채취하라고 하셨나? 이번 사건은 성폭행이 아닌 성추행 사건이라서 국가수가 할 일이 없습니다. 정액이나 DNA가 필요한 사건도 아니고 만진 거는 이미 인정을 했고 심의 검출돼도 의미가 없는 게 방송에서 키스한 영상도 있죠. 근데 만약에 성추행한 증거가 없더라도 대한민국은 문재인의 패밀민국이기 때문에 남자가 굉장히 불리합니다. 여자가 일방적인 주장만 해도 유죄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증거가 없어도 불리한데 지금은 증거가 생겨버렸습니다. 카톡으로 만진 것과 거부한 것까지 인정을 해버렸기 때문이죠. 고소장이 이미 들어간 이상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돈을 줘서라도 합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 곰탕집 사건 보세요. CCTV에서 이게 만진 건가 안 만진 건가 잘 모르는 상황인데도 유죄 나오잖아요. 상식적으로 만졌다는 증거가 없으면 안 만진 걸로 판결을 때려야 되는 게 정상이죠. 사기를 쳤다는 증거가 없는데 사기죄가 인정이 된 거죠. 이게 바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입니다. 안 그래도 페미들과 여성단체의 힘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최근 며칠 동안 날린 개정안이 있죠. 상대 동의 없는 성관계 음성 녹음하면 성폭력 특례법 처벌. 개정안에 따르면 녹음기 등을 이용해 녹음하거나 반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예, 아주
하고 있죠.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여자가 성폭행 당했다고 일관된 주장을 하면 여자 편을 들어주는데 그 증거 없는 상황에서 지푸라기 단 하나의 증거가 바로 녹음입니다.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고 있으면 몰카로 처벌받으니까 녹음밖에 없는데 이제는 녹음에도 처벌을 한대요. 아주 개같은 개정안이죠. 이딴 법안을 누가 냈는지 볼까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발의자 강선우, 김경만, 김혜재, 맹성규, 서영석 뭐라?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이죠.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김혜재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전부 민주당이네요. 이딴 쓰레기 같은 개정안도 민주당. 대한민국 레전드 대법 민식이법을 발의한 사람도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근데 또 웃긴 건 강훈식 의원은 무면 운전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무슨 어린이를 걱정해서 민식이법을 발의합니까? 근데 또 통과돼서 시행이 되고 있죠. 180석 더불어민주당이 대가리를 장식으로 달고 다니나? 대한민국 아주 그냥 문재인의 민주당의 패미년들까지 아주 났네 났어 라는 댓글 의견도 있네요.